레이라인 교차점, 에너지 보텍스, 빛의 진원지,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티베트 라사의 한 12살 소년이 명상 중 제3의 눈이 열리면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텐진 노르부. 한 번도 학교에서 지리나 과학을 배운 적 없는 유목민의 아들이 지구 자기장의 균열을 묘사하고 슈만 공명의 변화를 예측하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 흐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가장 자주,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미국도, 중국도, 인도도 아닌 이 작은 반도가 2027년 인류의식 대전환의 중심이 된다고 했을까요? 텐지는 이것을 작은 용의 예언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본 2016년부터 2032년까지의 타임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티베트 고원,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 유목민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막내 아들이 바로 텐진 노르부입니다. 12살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세상 소식은 거의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야크를 돌보고 가족을 돕고 가끔 라싸 근처의 작은 사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의 한 노승이 텐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명상할 때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십 년 수행한 승려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노승은 텐진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다고. 2024년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텐진은 평소처럼 사원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척추 아래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불꽃이 등뼈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에너지는 가슴을 지나고 목을 지나고 마침내 이마 중앙에서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쿤달리니의 상승이었습니다. 7개의 에너지 중심점이 차례로 열리면서 마지막으로 제3의 눈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텐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구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빛의 그물이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텐진은 행성의 보호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 곳곳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특히 극지방 근처에서 큰 틈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틈으로 우주의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텐진은 이것을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노승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텐진이 묘사한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과학 뉴스에서 보도된 지구 자기장 약화 현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2살 소년이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텐진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 흐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어둡고 어떤 지역은 밝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한 곳은 에너지가 탁하게 보이고 자연이 살아있는 곳은 맑은 빛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 소년은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읽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세와 지구 물리학적 현상을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노승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고, 텐진을 통해 무언가가 전달되려 한다고, 그리고 텐진의 수많은 비전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빛의 강들이 교차하는 곳,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하지만 텐진은 한국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경고했습니다. 그 빛이 한반도에서 피어나기 전에 지구 전체가 먼저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행성의 진동수가 바뀌고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고,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텐진이 본 이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 지구와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텐진이 본 첫 번째 변화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측정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북극과 남극 근처에서 보호막의 틈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텐지는 이것을 행성의 갑옷에 생긴 균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 평소보다 더 많이 지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텐지는 이것을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러 온 것이라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고. 우주가 지구에게 새로운 정보를 보내고 있으며 그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은 내면에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슈만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진동수는 7.83Hz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30Hz를 넘기도 합니다. 지구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진동수가 인간의 뇌파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83Hz는 인간이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뇌파와 거의 같습니다. 지구의 진동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텐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구가 먼저 변하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명이 따라서 변한다고. 어머니가 먼저 움직이면 품 안의 아이도 함께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그리고 올해 텐진이 예언한 특별한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것을 공감의 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옆 사람의 슬픔이 내 가슴에 전해지고 누군가의 기쁨이 나를 웃게 만듭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경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텐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확장이라고. 그동안 닫혀있던 감각이 열리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마치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신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텐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모든 탄생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산고를 겪듯이 새로운 의식이 태어날 때도 진통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 혼란, 감정의 요동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텐지는 한 지역이 유독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우연히 선택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고대의 에너지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 산맥과 바다가 만나는 곳, 텐진이 작은 용이라 부른 그 땅에 대해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텐진이 처음 한반도를 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명상 중에 지구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살피던 그의 눈에 유독 밝게 빛나는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 크기는 작았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주변 어느 곳보다 강렬했습니다. 텐지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저곳은 어디입니까? 왜 저렇게 빛납니까? 노승은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텐진이 본 것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에너지 통로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레이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땅 아래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빛의 강입니다. 이 에너지 흐름은 지구 곳곳에 존재하지만 특별히 여러 줄기가 한 점에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에너지의 소용돌이, 보텍스라고 부릅니다. 한반도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텐지는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백두대간이라 부르는 이 산맥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텐진의 눈에는 거대한 용의 등뼈처럼 보였습니다. 그 등뼈를 따라 에너지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이 반도 전체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산맥만이 아닙니다. 이 땅은 거대한 대륙과 광활한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대륙의 에너지와 해양의 에너지가 이곳에서 충돌하고 섞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텐지는 이것을
두 세계의 결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단함과 유연함이 하나가 되는 곳, 깊이와 넓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인하면서도 섬세하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텐지는 한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작은 용의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년 초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재배열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여러 지역에서 빛이 밝아지겠지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빛나는 곳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용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쳐 오를 것이라고. 왜 하필 한국일까요? 텐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준비된 땅이기 때문이라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은 산과 강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조상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고 명상과 수행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 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마음,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서, 이런 것들이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싹틀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텐지는 땅의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통로일 뿐,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준비된 땅에는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직함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서 이전에 본 적 없는 빛이 피어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텐진이 본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도자와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연단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추종자에게 둘러싸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텐진이 비전 속에서 본 것은 평범한 옷을 입은 30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직함도 없고 종교 단체를 이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텐진은 그 사람의 가슴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심장 부위에서 황금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완전히 열린 빛이었습니다. 동양의 수행 전통에서는 이것을 심장 에너지의 완전한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세상을 봅니다. 판단 대신 이해가, 두려움 대신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텐지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철학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수행법도 없었습니다. 외워야 할 경전도, 지켜야 할 계율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오직 세 가지였습니다. 사랑할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것, 자기 내면과 연결될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무슨 가르침이냐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감정의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그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텐지는 이것을 주파수의 전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낮은 진동수를 가진 물체 옆에 있으면 낮은 쪽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소리굽새를 치면 옆에 있는 다른 소리굽새가 함께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의 심장에서 나오는 진동이 주변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막힌 감정을 흐르게 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종교 집단과 달랐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함께 모여 명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용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2028년이 되면 이런 모임이 한국 전역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마치 봄이 오면 여기저기서 꽃이 피어나듯 준비된 사람들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이 움직임은 한국의 경계를 넘어 퍼져나갑니다. 일본으로,
동남아시아로, 유럽과 미국으로 하나의 불씨가 들불이 되는 것처럼 텐지는 이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면 오래된 것은 저항합니다. 빛이 강해지면 어둠도 함께 드러납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이 세상에 퍼져나갈수록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힘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새로운 의식과 오래된 체제 사이의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커질수록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처음에 과학계는 이 현상들을 외면했습니다. 명상으로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 누군가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이 변한다는 이야기, 측정할 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들,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들,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9년, 마침내 첫 번째 공식 연구가 발표됩니다. 전 세계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인간 의식의 변화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뇌파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명상 수행자들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에너지 치유를 받은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일반 환자들보다 빠르다는 통계가 쌓입니다. 오랫동안 신비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 숫자와 그래프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텐지는 이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학이 영성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둘은 원래 하나였다고.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같은 진실의 양면일 뿐입니다. 이제 그 두 갈래가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체제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발견하면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게 위협입니다. 두려움으로 통제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독점하던 힘이 약해집니다. 저항이 시작됩니다. 텐지는 이 시기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의심과 불신을 퍼뜨리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빛을 막을 수는 없다고.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이 시기에 의료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리치료, 빛치료, 명상 프로그램이 정식 치료 과정에 포함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상태를 함께 살핍니다. 인간의 몸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퍼집니다. 아픈 곳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030년 결정적인 해가 옵니다. 텐지는 이 해를 갈림길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 전체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쪽 길은 의식의 확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쪽 길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익숙한 두려움 속에 머무르고 변화를 거부하고 예전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선택입니다. 텐지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빛을 선택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 숫자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세상 전체가 빠르게 달라질 것이라고. 그 임계점이 2030년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텐지는 그 이후의 시간도 보았습니다. 분리가 아닌 연결의 시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 그가 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갈림길을 지나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텐진이 본 2031년의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이 사라지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이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텐지는 의식의 동기화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수많은 시계가 제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다가 어느 순간 모두 같은 시간을 가리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마음이 전체의 마음과 하나로 맞춰지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옅어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기술도 함께 진화합니다. 텐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말로 명령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기계들이 나타납니다. 생각만으로, 의도만으로 기술을 다루는 시대가 열립니다. 뇌파와 의식의 파동을 읽어내는 장치들이 일상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계 없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의도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텐진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원래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의식의 확장과 함께 이 능력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문이 열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2년, 한국은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텐지는 이 시기에 한반도가 세계의 스승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르치는 스승이 아닙니다. 본보기가 되는 스승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룬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깊은 영적 전통을 가진 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한국이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첨단 기술과 내면의 평화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빠른 발전과 깊은 고요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경쟁하면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며 배우게 됩니다.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빛이 지구 전체를 비추는 순간입니다. 텐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고, 가능성이라고, 우리 앞에 놓인 가장 밝은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 각자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것,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구와 다시 연결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빛나는 미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텐진이 본 미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예언과 영적 전통에서 전해지는 지혜를 통해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이고 성찰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